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부모 잘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돈도 펑펑 쓸 수 있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물려받을 돈도 많고, 젊은 날 외제차도 좀 타볼 수 있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서울에 집도 강남에 한 채 턱턱 사줄 수 있고 좋잖아요. 사람들 모두 다 그런 걸 부러워하죠. 그리고 뭐 백도 있고 하면은 자리도 좋은데 막 꽂아주고.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저는 그 정도의 부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는 직접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죠.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을 게 많으면 좋다.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평생 뒤집을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 킨 건 아니고, 사람들이 조금 더 간과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그나마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서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그 자체, 돈 그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왜냐면 그거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집을 사줬다. 쟤네 아빠 얼마 있대. 뭐 어디 회장이래 해가지고 물려주는 것,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지만, 사실 부모한테서 물려받는 건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직접적인 부의 세습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세습되는 게 간접적인 경험, 삶에 있어서 간접적인 자본이라고 제가 부를 만한 것들입니다. 간접 자본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회 간접 자본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항만, 뭐 도로, 뭐 고속도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사회 간접 자본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죠. 저 어렸을 때랑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차이가 나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만 서울이 너무 살기 좋잖아요. 빡빡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서울이 굉장히 편리해요.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뭐 교통도 잘 돼 있지, 어디 뭐 돌아다니기도 좋지, 치안도 좋지. 이렇게 간접적인 자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산다고 할 때 나라에서 매달 나한테 따박따박 용돈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나한테 직접 돈을 주느냐 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편리하냐, 살기 좋으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다 이런 사회적인 간접 자본이죠. 근데 보면 애들이 커나가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직접 용돈을 쥐어줘, 아니면 직접 뭔가 지출을 해줘, 아니면 직접 뭔가 부를 물려주는 행위를 열심히 한다.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큰 돈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여력이 되는 집들은 뭐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거지만, 그냥 평범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도 맨날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런 가정 내의 간접적인 자본의 대물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적인 경험,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에 대한 학습과 습득이라고 봅니다. 뭐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단적인 예를 하나 제 자랑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학을 한 번도 안 갔다 왔지만 내내 한국에 산 사람 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외국인이 보기엔 어설플 수 있지만 아무튼 영어로 내 클라이언트에게 케이터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무리 없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 영어 학습에 대한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지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경험에 노출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 수준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또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윤리적 기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나쁜 짓은 하면 안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서 뭐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저는 진짜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윤리적 기준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냐, 이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손꼽자면은 이런 지적 경험,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 대한 습득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너무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건 그 애가 자기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애기를 키워보면은, 저도 뭐 애를 육아를 뭐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고생해서 키우고 있지만, 애를 참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의 애기란 진짜 우스꽝스러운 존재인 게, 태어나면은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생명 유지 활동 자체를 버거워하는, 진짜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고, 그리고 뭐 한 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냅두면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냅두면 뭐 자기가 풀 뜯어먹고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오랜 기간을 부모가 옆에서 착 붙어가지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나약한 상태가 생각보다 아주 어린 시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부모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아기를 대신 봐주시는 분을 돈을 주고서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옆에서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기르는 부모가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이 아기의 유아기부터 좀 더 길게는 청소년기까지 그 많은 시간의 지적 경험을 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 하면 애도 한국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어 쓰면은 애도 영어 쓰는 거고, 엄마 아빠가 벙어리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애기도 말을 못 배울 가능성이 큰 거죠. 꼭 이제 돈이 많고 적고 많은 부를 물려줄 수 있고 뭐 아파트를 사줄 수 있고 말고 이런 문제에 앞서서 일단은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인생의 앞부분에서 그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에서 아기들은 지적 경험을 하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서 못해도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를 완전히 떼놓고서 생각을 하기도 어려워요. 요즘 같은 세상은. 누구는 뭐 가정교사 불러가지고 대단한 거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학습치 하는 것도 뭐 버거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떼놓고서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부모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얼마나 탐구적인지,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지, 부모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삶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얼마나 또 능동적으로 애기랑 같이 느끼고 교류하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지 뭐 돈을 물려주고 50억을 물려주고 100억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사주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한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집안에서도 이런 간접적인 자본으로서 물려주고 대물림 되는 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부모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려받을 돈, 뭐 돈 얘기하는 거, 뭐 부의 대물림, 세습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건너뛰자고 하고 이렇게 간접적인 자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나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냥 영상을 끄라고,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간과했고. 왜냐? 나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밖에 안 커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삶의 대부분이었으니까. 내가 진짜로 나이가 먹고 심지어는 내가 거의 애가 낳을 때까지 뭔가 이걸 뒤집어가지고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고 내가 자라온 집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나요? 다른 집 보면서 저 아빠는 어떨까? 저 집 엄마 밑에서 자라면 어떨까? 저 다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 내 삶은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집에 가면 있는 게 우리 엄마 아빠면은 그 생각을 하지, 무슨 엄마 아빠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밑에서 자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구체적인 거를 떠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뭐 우리 아빠가 이건희였다면 어떨까? 이런 공상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그냥 시덥잖은 거 말고 내 부모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간접적인 자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른 집과 비교하면 어떨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에서 얼마를 결혼할 때 해줄 수 있는지, 용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외제차를 사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거에 대해선 가십거리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집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지적 경험을, 그냥 학원 보내는 거 말고 그냥 돈 때려 부어가지고 유학 보내는 거, 이런 거 말고 어떤 지적 경험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이 집 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깊게 고민해 볼 기회가 적다는 거죠. 부모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돈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간접적으로 대물림되는 경험과 가정 내의 간접 자본 문제가 분명히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나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핵심적 의미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접 자본은 특징이 물려주는데 돈이 안 들어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100억 물려주면은 상속세 얼마 내야 되죠? 내가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내 1000억을 내 하나뿐인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국가에 얼마를 내야 되죠? 500억 내야 되죠. 500억. 한 절반 정도 내야 됩니다. 뭐 상장기업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할증해가지고 더 내야 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실제 상속세율이 막 60%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 그런 부를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도 자체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커다란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물론 상속세, 증여세를 고민하실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간접적인 자본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해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시겠지만, 근데 내가 물려줄 돈이 1000억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내가 자식으로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을 돈이 1000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간접 자본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풍부하게 있다, 잘 대물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식한테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선사해 줄 수가 있겠죠. 그 풍부하다는 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뭐 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불행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간의 화목함, 우애, 가족들 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 얻는 행복, 이런 것들이 진짜로 행복감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라 통계적 방법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풍부한 간접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지, 그런 생각, 그런 삶의 가치관과 관점도 어차피 초기 10수년은 부모가 애를 보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지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고난도고 높은 정신적인 경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 도시의 바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은 소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 떠나서 그러면 그런 거 제끼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 지적 경험,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느냐, 이게 뭐가 생기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부모와 새로운 걸 항상 알으려고 하고 뭐가 더 좋은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습득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그걸 또 자식과 나누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부모 사이에서는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간접적인 자본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자본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결국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잔인하고 무섭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부모를 실제로 잘못 만난 사람들은 어떡하냐? 냉정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해야죠. 큰 부를 물려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풍부한 간접적인 자본을 물려받을 기회도 없었다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저앉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이런 간접적인 자본에 대한 인지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뭔가를 메꾸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아파트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땡, 이러면 문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